안녕하세요. 피라넷시 초급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이쪽에 있는 툴박스의 제일 첫 번째 툴인데요. 말 그대로 브러쉬는 이렇게 피라넷시 이미지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 툴입니다. 이 브러쉬에 관한 설정들은 세팅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데요. 뷰를 클릭하시면 툴박스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게 툴박스고요. 그리고 세팅 윈도우 이거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비활성화되어 있죠. 인포 그리고 툴바 스테이터스 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팅 윈도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세팅 윈도우가 떴죠. 지금 이쪽에서 툴을 바꾸면 이쪽에서 창이 변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툴들에 대한 모든 설정들은 이 세팅 윈도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브러쉬의 이 목록을 보면 서클, 렉탱글, 레스터, 멀티플 이렇게 3D로 붙어 있는 게 다 이렇게 있고 총 4가지가 있는데 3D까지 하면 8가지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색칠이 되는 기능이 브러쉬인데요. 일단 이 기능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서클하고 3D 서클, 렉탱글, 3D 렉탱글. 그러니까 이거는 2D 브러쉬고 이건 3D 브러쉬입니다. 근데 피라넷시가 2D 툴이잖아요. 어차피 이미지를 가지고 리터치를 하는 툴인데 왜 3D라는 이런 브러쉬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 뷰에서 이렇게 채널이 있거든요. RGB, 뎁스,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요. 포토샵의 알파 채널하고 비슷한데 이 뎁스하고 머티리얼이라는 채널이 피라넷의 특징입니다. 뎁스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꼭 무슨 안개 낀 것처럼 나오죠. 흑백으로. 여기를 보시면 하얀 부분들이 먼 쪽에 위치한 거고요. 어두울수록 가까운 쪽에 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듯이 스케치업이나 맥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EPIX 파일로 내보내면 이렇게 뎁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 채널을 보면 같은 재질끼리 이렇게 또 따로 잡혀 있거든요. 색상별로 구분이 되시죠? 이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재질 이름도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를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이쪽에 위치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쪽 바닥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Z축은 거의 고정이 되죠. 113 정도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Z 값이 2300 정도 나오죠. 문 높이가 2200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한 거와 똑같은 스케일로 이렇게 뎁스 채널이 만들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같이 그냥 픽셀 개념으로 이렇게 나무나 차를 배치하고 그런 것과 다르게 피라넷시는 이렇게 정확한 스케일로 리터치가 가능합니다. 건축 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피라넷시로 활용을 할 때 아무래도 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놓을 때도 맥스나 아니면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사람 키만큼 원기둥을 렌더링 한 다음에 따로 채널로 불러와서 이렇게 맞춰서 놓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그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라넷시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피라넷시는 스케일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툴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브러쉬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색칠을 해보면
이 원형 모양으로 브러쉬가 돼 있어서 그대로 색칠이 되죠. 자, 여기서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에서 100으로 하면 이렇게 작게 되죠. 이 발을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소프트니스가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 브러쉬 외곽이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를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거죠. 주변을 이렇게 긋고 0일 때 이렇게 긋고 확대를 해보면 외곽이 이렇게 차차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펠 오프라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브러쉬 자체가. 그리고 이쪽에 또 리스트가 있는데 노멀이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컨티뉴어스가 있습니다. 이게 디스턴스 리스트인데요. 노멀은 이렇게 지금 천천히 클릭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빨리 가게 되면 그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브러쉬가 칠해지는 간격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천천히 가면 이렇게 붙고 빨리 가면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스페이스를 보면 이건 스페이스가 공간이죠. 자, 스페이스를 1로 하고요.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이렇게 붙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브러쉬 한번 칠해지고 그 다음 칠해질 때까지의 그런 떨어져 있는 비율이 1%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 크기의 1%니까 붙어서 가게 되죠, 그냥. 자, 이걸 50으로 했습니다. 자, 거의 반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죠. 이쪽 원 중심점에서 중심점까지. 그러니까 원 크기의 반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굴곡을 형성하게 되죠. 자,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만큼 딱딱 이렇게 생성이 되죠. 100%면 이 브러쉬의 크기만큼 한 번씩만 이렇게 칠해지는 겁니다. 빨리 하든 느리게 하든. 그런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티뉴어스가 있는데 이 컨티뉴어스는 이 스페이스의 1%일 때 설정하고 똑같습니다. 효과가. 자, 이렇게 긋고요. 컨티뉴어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말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브러쉬의 사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설정이고 여기 어드밴스 설정이 있는데요. 이 어드밴스 설정은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그대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프로파일 모양이 있고 이 브러쉬의 모양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프로파일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 브러쉬 모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이쪽 부분이 그 브러쉬를 사용할 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다가 Shift 키를 딱 누르게 되면 방향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 고정하는 방향에 대한 옵션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 제일 아래쪽에 프레셔라고 있죠. 이게 압력인데 피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마우스 말고요. 타블렛을 쓸 때 타블렛을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그리느냐, 약하게 눌러서 그리느냐. 그 피랍에 의해서 이 브러쉬의 표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러쉬 모양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앵글이 있죠. 이거는 원형이라 이 앵글을 이렇게 이쪽에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 원형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렉탱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렸죠? 이런 식으로요. 자, 0으로 하면 이렇게 모양이 틀리게 나오죠? 브러쉬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란이고, 이거를 이쪽에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브러쉬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스펙트 라티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율입니다. 자, 이쪽 핸들을 이렇게 하면 브러쉬가 납작해지죠. 그리고 이게 원형이 되고요. 이것도 여기서 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브러쉬의 모양을 바꾸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가 있고요. 이게 프라티오, 그리고 이게 스파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의 경우에 이쪽에서 핸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브러쉬 모양하고 소프트니스 값이 변하죠. 이게 소프트니스가 이쪽으로 하면 더 강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쪽 소프트니스에서 조절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걸로 또 바꿔보게 되면 약간 그 프로파일 모양이 틀리게 되죠. 그리고 스파이크로 하면 또 틀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소프트니스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브러쉬 외곽의 그 엣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페로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 페로프가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그 밀도가 강해져서 가느냐, 약해져서 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50으로 설정을 하고요. 소프트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그리고요. 스파이크로. 자, 스파이크하고 이쪽에 소프트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근데 이 플라티오에서는 차이가 확실히 안 나는데, 자, 100으로 하고 보시면 소프트가 좀 더 이쪽 외곽이 뿌옇게 날아가고요. 플라티오가 좀 더 외곽에서 덜 뿌옇게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미세하게 이 브러쉬 효과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램프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전체가 적용이 되는데, 페로프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램프를 켜게 되면 이렇게 한쪽 부분만 이렇게 페로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달 같은 모양도 이렇게, 달보다도 이렇게 군데 이쪽에 빛이 들어갔다고 할 때 브러쉬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램프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쪽에 또 보시면 이미지, 월드 엑시스, 픽스드, 디렉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러쉬를 이렇게 칠할 때 쉬프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축이 고정되는 건데, 그 고정되는 그 효과를 표시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예시를 들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여기 스케치업이 있는데, 자, 이렇게 휠 버튼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뷰가 돌아가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뷰를 많이 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EPX로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이미지라는 거는 이렇게 딱 그냥 이미지, 2D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Y 이렇게 두 축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움직이다가 Shift를 딱 누르면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이다가 Shift를 누르면 이쪽 방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각형 모양대로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X, Y.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월드 엑시스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만들었을 때 이 축이 이런 식으로 뻗어 있죠. 이 평면 따라서 이 축에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hift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면에 딱 맞춰서 이렇게 거지죠. 그래서 모델링 할 때 그 당시에 축을 따른다는 거고요. 이 설정은. 그리고 픽스드 디렉션이 있는데 이건 고정된 방향이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픽을 눌러서 원하는 방향대로 첫 번째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이게 X, Y, Z 축으로 이제 방향이 정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황에서 블러쉬를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이쪽 방향으로만 거지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Shift를 눌러도 이쪽 방향으로밖에 안 갑니다. 방향을 고정해서 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Z축하고도 방향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Z축이 이렇게 나왔죠. 0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딱 맞춰서 거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클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이 3D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D일 때하고 3D일 때하고 차이가 뭔지 그것만 아시면 되죠. 자, 이렇게 메뉴를 바꿔봐도 바뀌는 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이즈. 자, 서클일 때는 픽셀 단위로 크기가 결정이 되죠. 이렇게 놓으면 이게 100픽셀 사이즈로 이렇게 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3D 서클일 경우에는 원래 지정한 유닛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을 모델링 했을 때 실제 치수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 같은 경우에 여기 2200인데 렉탱글이나 원이나 똑같으니까. 자, 이쪽에 지금 이 바닥을 대보면 이 Z축 값이 마이너스 114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 문 끝에 쪽으로 이렇게 대보면 214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100 정도에 여기 114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까지 합치면 2214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쪽 옆에 딱 대보겠습니다. 자, 문위치하고 거의 브러쉬 크기가 똑같이 나오죠. 문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이 옆에 벽에 댔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3D라고 붙어있는 브러쉬들은 그 실제 치수를 감안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나머지 기능들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 칠할 때 보면 자, 서클로 이렇게 칠하는 거하고요. 3D 서클로 이렇게 칠하는 거랑 틀리죠. 그러니까 브러쉬가 회전도 안 시켰는데 3D는 자동적으로 면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원형 기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러쉬가 돌아가죠. 아까 그 뎁스 채널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XYZ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그 면에 수평하게 이렇게 브러쉬가 자동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색칠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장면에 맞게끔 리얼하게 채색이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작아지고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커지죠. 이 시점하고 똑같이. 자, 이제 렉탱글은 보면 이 서클이랑 다른 점은 이 투웨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 소프트니스를 100으로 하고, 아까 램프를 끼면 한쪽 면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랬죠, 페로프가.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프트니스는 이렇게 좌우로 되고요. 서클은 전체. 그리고 램프를 켜게 되면 이렇게 한쪽만 적용이 됩니다. 이 투웨이는 이쪽 오른쪽과 아래쪽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이만 있습니다. 이 투웨이라는 이 기능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3D 렉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이 투웨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데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레스터랑 이 멀티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간단한 툴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